편의상 설명에는 클로드 코드로 통일했지만 코덱스, 제미나이 CLI로 생각하셔도 동일합니다. 클로드 코드를 잘 쓰는 사람들은 AI한테 일을 잘 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얘기할 핵심은 이겁니다. AI가 자기 작업을 스스로 검증하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들이 클로드 코드를 훨씬 잘 씁니다. 자, 클로드 코드를 쓰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오거든요. 시키긴 시켰는데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다. 코드는 만들어줬는데 에러가 난다. 뭔가 열심히 한 것 같긴 한데 결과물이 애매하다. 솔직히 이거 AI 코딩 도구 써본 분들은 거의 다 한 번씩 겪어봤을 겁니다. 근데 클로드 코드를 실제로 만든 엔트로픽의 보리스는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봅니다. 보리스가 말하는 핵심은 단순히 프롬프트를 잘 써라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쪽에 가깝습니다. 클로드가 자기 작업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라. 다시 말하면 AI한테 일만 맡기지 말고 그 일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같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한테 일을 맡길 때도 똑같잖아요. 그냥 이 기능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것보다 이 기능 만들고 테스트 통과하는지 확인해서 알려줘 라고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클로드 코드도 똑같습니다. 오늘은 제 의견은 아니고 엔트로픽에서 클로드 코드를 만들고 이끄는 책임자 보리스 씨의 관점을 정리해서 클로드 코드를 실무적으로 잘 쓰는 방식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클로드 코드의 핵심은 검증 루프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클로드 코드를 쓸 때 이렇게 합니다. 이 기능 만들어줘. 이 버그 고쳐줘. 이 화면 구현해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여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시키면 클로드는 결과물이 진짜 맞는지, 실제로 잘 돌아가는지, 주변 시스템을 깨뜨리진 않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리스가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검증, 베리피케이션입니다. 예를 들어 파이썬 프로젝트에서 기능 구현을 맡긴다고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기능을 구현해줘. 그리고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코드도 같이 작성해줘.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실행해서 통과 여부를 확인해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한 문장이 들어가면 클로드의 역할이 바뀝니다. 그냥 코드를 찍어내는 모델이 아니라 자기 작업을 확인하고 실패하면 다시 고치는 에이전트에 가까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클로드한테 결과물을 요구하지 말고 결과물을 검증하는 루프까지 요구해야 한다. 회사에서 후배한테 일 줄 때도 똑같잖아요. 나쁜 방식은 이겁니다. 보고서 만들어놔. 좋은 방식은 이거죠. 보고서 만들어줘. 그리고 숫자 출처가 맞는지 확인하고 오탈자 검토까지 한 다음 공유해줘. AI도 똑같습니다. 일을 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건 검토 기준을 같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클로드 MD는 클로드에게 주는 업무 매뉴얼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클로드 MD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쉽게 말하면 클로드에게 주는 업무 매뉴얼이에요. 프로젝트에 새로 들어온 팀원한테 우리 팀은 이렇게 일해 라고 알려주는 문서라고 보면 됩니다. 클로드 코드는 작업할 때 이 파일을 참고할 수 있고 여기에는 프로젝트의 기본 규칙을 적어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이 프로젝트가 어떤 구조인지, 어떤 기술 스택을 쓰는지, 코드 스타일은 어떤지,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무엇인지, 절대 하면 안 되는 작업은 무엇인지, 작업 전후에 어떤 검증을 해야 하는지.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클로드가 잘하는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에서는 클로드가 하면 안 되는 일을 못하게 막는 게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전에 클로드가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멋대로 건드려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클로드 MD에 이렇게 적어두는 겁니다. 마이그레이션 파일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수정하지 않는다. 또는 이런 것도 가능하죠. 프로덕션 DB 관련 명령어는 절대 자동 실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새 기능 구현 전에 항상 계획부터 보고 싶다면 이렇게 써둘 수 있습니다. 새 기능을 구현하기 전에는 반드시 테스트 전략을 먼저 설명한다. 이렇게 적어두면 클로드는 다음 세션에서도 그 규칙을 참고해서 작업합니다. 그러니까 클로드 MD는 그냥 설정 파일이 아닙니다. 클로드를 우리 팀 방식에 맞게 일하도록 만드는 문서에 가깝습니다. 말하자면 AI용 온보딩 문서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클로드 MD는 너무 길면 독이 된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클로드 MD가 중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모든 걸 다 때려 넣으면 안 됩니다. 보리스는 자기 클로드 MD가 약 2500 토큰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핵심만 담는다는 거예요. 이건 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좋은 클로드 MD는 두꺼운 사내 규정집이 아닙니다. 새로 들어온 팀원이 바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온보딩 문서에 가까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조가 좋습니다. 이 정도만 있어도 클로드는 훨씬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길게 쓰는 게 아닙니다. 클로드가 작업할 때 실제로 참고할 수 있게 짧고 명확하게 쓰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제 의견인데 꼭 긴 참고사항이 필요하다면 파일을 분할하시거나 스킬을 따로 만드셔서 클로드 MD에 참조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번째,
위험한 자동 실행 모드는 조심해라. 클로드 코드에는 여러 작업 모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클로드가 파일을 수정하거나 명령어를 실행하는 걸 거의 자유롭게 허용하는 모드도 있습니다. 특히 Dangerously, Skip Permission 같은 모드가 있는데요. 이건 이름부터 위험하죠. 말 그대로 권한 확인을 위험하게 건너뛰는 모드입니다. 클로드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면 실수 하나로 프로젝트 전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보리스도 이 모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 사실 귀찮아서 자주 사용하는데요. 우리에겐 Git이 있으니까요. 대신 그는 권한을 세분화합니다. 어떤 명령어는 허용하고 어떤 명령어는 실행 전에 물어보게 하고 어떤 명령어는 아예 금지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이걸 사람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테스트 실행은 맘대로 해도 돼. 패키지 설치나 커밋은 나한테 물어봐. 위험한 삭제 명령은 절대 하지 마. 이건 신입 개발자에게 권한을 주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신입 개발자한테 처음부터 모든 서버 권한을 다 주지 않잖아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로드가 똑똑하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다 넘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똑똑한 만큼 더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 설계가 중요합니다. 5번째, 클로드 코드는 코딩 도구라기보다 업무 조율 도구에 가깝다. 이름은 클로드 코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딩할 때 쓰는 도구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활용 범위는 코드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가 쓴 글에서는 클로드 코드를 다양한 워크플로우를 통제하는 오케스트레이터라고 설명합니다. 오케스트레이터라는 건 쉽게 말하면 여러 도구를 연결하고 조율하는 중심 시스템입니다. 클로드 코드에 여러 도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Slack, GitHub, BigQuery, Sentry, Notion, N8n, 각종 CLI 도구, MCP 서버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클로드는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걸 넘어서 여러 도구를 넘나들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시킬 수 있습니다. Sentry에서 최근 에러를 확인해줘. 관련 로그를 보고 원인을 추정한 다음 GitHub 이슈를 만들고 수정 계획을 작성해줘. 또는 이런 것도 가능하죠. 옵시디언에 있는 영상 아이디어 DB를 보고 이번 주에 만들 만한 주제를 5개 골라줘. 각 주제별로 제목, 훅 구성안을 작성해줘. 이렇게 보면 클로드 코드는 단순한 코딩 도우미가 아닙니다. 개발자, 기획자, 운영자가 쓰는 자동화 사령탑에 가까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클로드가 코드를 잘 짜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클로드를 어떤 업무 흐름 안에 넣을 것인가, 어떤 도구와 연결할 것인가, 어디까지 권한을 줄 것인가, 이게 훨씬 중요해집니다. 6번째, 보리스의 실제 작업 방식은 먼저 계획하고 그 다음 실행하는 것. 자, 그러면 보리스는 실제로 클로드 코드를 어떻게 쓰냐? 중요한 건 플랜 모드입니다. 그는 클로드에게 바로 코드를 쓰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플랜 모드에서 원하는 작업을 설명하고 클로드가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이건 제 방법하고 좀 다르죠? 제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제 채널에 전설의 14만 뷰 영상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플랜 MD 파일을 꼭 생성해서 어노테이션 합니다. 그리고 Git으로 관리하죠. 아무튼 플래닝에 공을 들이는 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사용자 프로필 편집 기능을 추가하려고 한다. 먼저 구현 계획을 세워줘. 어떤 파일을 수정해야 하는지, 어떤 테스트가 필요한지,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정리해줘. 그러면 클로드가 계획을 냅니다. 그 다음 사용자는 그 계획을 보고 수정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API 수정은 최소화해줘. 또는 기존 컴포넌트를 재사용하는 방향으로 바꿔줘. 아니면 테스트 케이스에 권한 없는 사용자 시나리오도 추가해줘. 이렇게 계획이 충분히 다듬어진 다음에야 실행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AI에게 바로 코드를 쓰게 하지 말고 먼저 계획을 세우게 한다. 이거는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과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기능을 만들 때 바로 코드부터 치는 게 아니라 먼저 기획을 보고 범위를 잡고 위험 요소를 확인하잖아요. AI도 똑같습니다. 좋은 실행은 좋은 계획에서 나옵니다. 클로드 코드를 잘 쓰려면 AI를 마법 버튼처럼 쓰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함께 계획을 세우는 주니어 개발자처럼 다루는 게 훨씬 좋습니다. 7번째, 여러 클로드 세션을 병렬로 쓰는 방식도 있다. 보리스는 규모가 큰 작업을 할 때 클로드 코드 세션을 여러 개 동시에 돌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세션 5개를 띄워놓고 각각 다른 일을 맡기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첫 번째 세션 프론트엔드 UI 수정, 두 번째 세션 백엔드 API 수정, 세 번째 세션 테스트 코드 작성, 네 번째 세션 문서 업데이트, 다섯 번째 세션 리팩터링 검토. 이건 마치 여러 명의 주니어 개발자에게 일을 나눠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그냥 막 띄워놓으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각 탭에 번호를 붙이고 관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탭에서 알림이 오면 어느 세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네, 병렬 작업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검증 구조 없이 여러 세션을 막 돌리면 오히려 혼란이 커집니다. 각 세션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업하거나 같은 파일을 건드리거나 앞뒤가 안 맞는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렬 작업을 할 때도 원칙은 똑같습니다. 각 세션마다 역할과 검증 기준을 명확히 줘야 한다. 여기서도 결국 핵심은 검증입니다. 몇 개를 돌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세션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건 예전에 보리스 의견을 취합한 건데 요즘은 팀 에이전트 기능이 나왔죠. 그래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8번째, 좋은 모델을 쓰는 이유는 느려도 덜 헤매는 게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보리스는 거의 모든 작업에 더 강력한 모델, 즉 오퍼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부럽네요. 내부자니까 무한 사용. 이유는 간단합니다. 느린 모델이더라도 실수가 적으면 결국 전체 작업 시간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개발 현장에서 자주 겪는 일입니다. 빠르게 대충 만든 코드는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진행이 빠른 것 같고 결과물이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디버깅하고 수정하고 잘못된 구조를 되돌리는데 시간이 훨씬 많이 듭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조금 더 신중하게 만든 코드는 처음에는 느려 보여도 전체적으로는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AI 모델도 비슷합니다. 빠르게 틀리는 것보다 조금 느려도 덜 틀리는 편이 낫다. 특히 복잡한 아키텍처, 대규모 리팩터링, 여러 파일을 건드리는 작업에서는 강한 모델을 쓰는 편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용이라는 건 단순히 토큰 비용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 설명해야 하는 시간, 잘못된 코드를 되돌리는 시간, 전체 방향을 다시 잡는 시간까지 포함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작업일수록 싼 모델로 빨리보다는 강한 모델로 덜 헤매게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10번째, 오래 걸리는 작업은 3가지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자, 그럼 클로드가 오래 작업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의 글에서는 장시간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도 소개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클로드가 오래 작업할 때도 중간중간 결과를 검증하게 만들어야 한다.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클로드가 직접 테스트를 만들고 그 테스트로 자기 작업을 검증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구현한 뒤 관련 테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해줘. 테스트가 실패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수정해줘. 이렇게 하면 클로드는 구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통해 자기 작업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톱훅을 활용하는 겁니다. 클로드가 출력을 멈추는 순간 자동으로 특정 검증 명령이 실행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클로드가 작업을 끝낼 때마다 이런 명령어들이 실행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클로드가 완료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진짜로 프로젝트가 빌드되는지, 테스트가 통과하는지, 린트가 깨지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UI 검증 도구나 플러그인을 활용하는 겁니다. 클로드가 만든 화면이 실제로 의도한 대로 보이는지 스크린샷이나 브라우저 자동화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 장바구니 화면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이때 코드만 보면 안 됩니다. 실제 화면에서 이런 걸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명이 제대로 표시되는가? 수량 변경 버튼이 작동하는가? 총액이 올바르게 계산되는가? 모바일 화면에서도 깨지지 않는가? 결제 버튼이 예상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검증이 있어야 클로드가 만든 결과물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핵심은 구현이 아닙니다. 구현 이후에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11번째, 포매터와 린터는 AI의 실수를 줄이는 안전장치다. 보리스는 린터와 포매터도 중요하게 봅니다. AI가 대부분의 코드를 잘 작성하더라도 작은 스타일 문제나 포맷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문제들이 나중에 CI에서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매터와 린터가 마지막 10%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라면 이런 명령어를 쓸 수 있습니다. 파이썬이라면 이런 식입니다. 이런 자동 검증 장치가 있으면 클로드가 만든 코드도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AI가 코드를 만들고 린터가 스타일을 잡고 테스트가 기능을 확인하고 CI가 최종 검증합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면 클로드 코드는 훨씬 실무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클로드가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클로드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자동화된 도구들이 잡아주게 만드는 겁니다. 12번째, 슬래시 커맨드는 반복 업무를 줄여준다. 클로드 코드에는 오래전부터 있던 기본 기능 중 하나로 슬래시 커맨드가 있습니다. 이건 복잡한 기능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업을 명령어로 만들어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GitHub 작업을 자주 한다면 슬래시 GitHub 같은 커맨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커맨드는 .clode 슬래시 커맨드 폴더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it의 커밋에서 팀 전체가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즉, 팀에서 자주 하는 반복 작업을 명령어로 만들어 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이렇게 해두면 매번 긴 프롬프트를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능이 화려해서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일을 줄여주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클로드 코드를 잘 쓰는 방식은 꼭 복잡한 세팅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주 반복하는 흐름을 작게 자동화하는 데서 생산성이 나옵니다. 13번째, 서브 에이전트는 복잡하게 쓰지 않아도 된다. 서브 에이전트는 클로드 코드에서 특정 역할을 맡기는 기능입니다. 근데 원문에서는 사람들이 이 기능을 너무 복잡하게 쓰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조사 에이전트, 제품 검증 에이전트, 카피라이팅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모든 역할을 세분화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역할을 너무 많이 나누면 오히려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보리스는 서브 에이전트를 좀 더 단순하게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정도입니다. 코드 아키텍처 검토 에이전트, 리팩터링 검토 에이전트, 테스트 검증 에이전트, 빌드 확인 에이전트. 즉 완전히 다른 지시사항이 필요한 작업에만 서브 에이전트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 작업은 기존 클로드에게 시켜도 되는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관점의 검토자가 필요한가? 후자라면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멋있어 보여서 에이전트를 계속 늘리면 오히려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관리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서브 에이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역할에만 정확히 쓰는 게 중요합니다. 14번째,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긴 좋은데 이거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 토큰 비용 엄청 나가는 거 아닌가? 일반 사용자도 이렇게 쓸 수 있나? 사실 일리가 있는 반응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분의 워크플로우는 좋긴 좋고 배울 점이 많은데 한 가지 단점이 일반인이 사용하기엔 비용이 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리스는 엔트로픽 내부자이고 클로드 코드를 만든 사람입니다. 당연히 일반 사용자보다 더 많은 실험을 할 수 있고 비용 부담도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보리스의 셋업을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상황에 맞게 줄여서 적용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적용 순서는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첫 번째, 먼저 클로드 MD를 만듭니다. 심플하게, 그리고 분기를 잘해서 나눈다. 두 번째, 작업 전에는 플랫 모드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테스트와 린트를 클로드에게 실행하게 합니다. 네 번째, 위험한 명령어는 퍼미션으로 막습니다. 다섯 번째, 자주 쓰는 작업만 슬래시 커맨드로 만듭니다. 여섯 번째,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서브 에이전트나 MCP를 추가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자동화하려고 하면 오히려 피곤해집니다. 핵심은 복잡한 셋업이 아닙니다. 작게 시작해서 검증 루프를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클로드 코드의 핵심은 자동화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관리 가능한 자동화입니다. AI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건 AI가 제대로 일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클로드 코드를 잘 쓰는 사람은 AI에게 일만 맡기지 않습니다. AI가 스스로 확인하고 고치고 다시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하네스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